네, 어제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산비리를 수사한 지 7개월 만인데요. 규모만 해도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육해공군 가릴 것 없이 전군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충격을 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비리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정면 인터뷰 국회 국방위원회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합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육해공군 가릴 것 없이요. 잠수함에서부터 방탄복에 이르기까지 정말 광범위한 비리 발생했는데요. 비리 유형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네. 합수단이 애썼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사실은 잔챙이 비리 사건만 잡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비리 사건 이전에 사업이 부실 사업이 된 근본 원인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MB 정부 때 국방 사업에 대해서 이 획득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그 예산을 안 주는 그런 일이 있었죠. MB가 뭐 20%를 그 줄일 수 있다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네. 그 후에 돈이 제대로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이 사업 하기가 무척 힘들게 된 부실 사업의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일례로 그 통영함 음파 탐지기 쏘나 때문에 사건이 컸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게 실제 제대로 된 걸 살려면 120억 가량 정도의 비용이 예상이 돼요. 네. 근데 이걸 달랑 한 40억 원 정도 예산을 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이제 전문 회사들이 있어서 협상을 하다가 그 돈이면 못 맞추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미국 업체에 달랑 속은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 또 하나는 그 천안함 폭침 사건이 2010년 3월에 발생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상 작전 헬기를 도입하자는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잠수함이나 이런 거 적의 잠수함을 잡아내는 그런 거죠. 네. 근데 이것도 가격 때문에 제대로 된 그 대잠함 적발 능력이 있는 미국의 제품을 포기하고 그런 능력도 없는 영국제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번 합수부 조사에서도 물경 5,890억 원이 그냥 부실로 나타난 거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저는 비리 사건 조사한 거는 뭐 맞아요. 애썼는데 그 전에 정책 결정 과정에 부실 사업을 하게 된 부분, 정책 결정자에 대한 수사나 접근은 전혀 안 됐어요. 네. 참 아쉬움이 많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MB 정부의 예산을 쪼으다 보니까 이런 또 이제 비리 부실이 확대된 거 아니냐 이런 취지 말씀됐는데요. 이번에 드러난 그런데 것들이. 이게 좀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 이런 겁니다. 사업 진행 전 단계에 걸쳐서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는 구조였잖아요. 보면 그러면은 대체 우리 군 내부에 이 방산과 관련해서 이게 용역을 주고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하는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비리에 전군이 다 취약할 수가 있는 걸까요? 해군이 많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해군의 규모가 제일 크더라고요. 예, 사례를 보면 그때 정옥근 그 해군 참모총장이 저직 씨예요. 별 4시죠. 그렇죠. 그때 함정사업부장이 황기철 육군 별 2인 사람이 함정사업부장으로 갑니다. 네, 해군이죠. 해군. 네. 네, 측근을 방사청에 함정사업부장으로 보냅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감시하고 그래야 할 헌병감에 자기 친동생을 앉혀요. 해군 헌병감에. 그리고 이걸 첩보로 제대로 관리해야 할 해군의 기무부대장을 또 자기 측근을 앉힙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해군 자기가 보낸 함정사업부장하고 해군의 참모총장하고 라인에서 사업이 결정되고 사업팀이 검토하고 이러는 거는 무시되는 거예요. 네. 이게 오래도록 진행이 된 거죠. 이 내부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래도록 진행이 됐다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군 내부에 지금 뿌리 깊은 또 고질적인 문제점이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문제의 핵심은 도대체 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기 라인을 챙기면서 이렇게 해 먹어도 그럼 나머지 군 관계자들은 다 그걸 수수방관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밀폐돼서 밀실을 해서 결정이 되는 게 문제인가요? 뭔가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핵심 문제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네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합수부 조사에서도 뭐 폐쇄적인 조직 문화, 네. 그리고 그 자체가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뭐 사관학교 극히 일부의 네. 사관학교 동기 내지 기수별로 1,500이고 그에 따른 상명하복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네. 거기다 또 은퇴한 장성이나 장교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업체를 대변해가지고 후배들한테 요구하고 네. 이러는 것들이 그냥 덕지덕지 네. 관행처럼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예비역인 선배들이 그렇게 하면 자기는 그만두면 나가서 그 업체 가서 또 취직해서 제2인생이라도 살아보려고 네. 이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해주고 이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행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극히 일부의 사관학교 선후배들 간에 네. 을이 또 끈끈하게 뭉치는 건 좋은데 네. 이런 국가의 무기, 이 안보에 관련한 무기 구입 이런 데서는 서로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눈을 그걸 감아준다. 쌩깐다고 그러죠. 네. 그런 식까지 이 사관학교 출신 사람들이 각오를 하고 업무에 임해야 돼요. 네. 자기 선배 면 세워지고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그 다른 인식을 갖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거 참 어렵습니다. 네, 지금 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사관학교부터 어찌 보면 좀 이 남성적인 의리 문화가 왜곡돼서 이렇게 군의 뿌리 깊은 부패 구조를 만들었다면 사실은 역대 정권이요. 이게 DJ 정권 또 우리 참여정부 그리고 이제 뭐 MB 정부 현재 박근혜 정부 이르기까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군 내부의 어떤 집단성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우선 부실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네. MB 정부 때의 정책 실패는 반드시 이게 조사되고 짚어져야 그에 한다. 따른 책임의 문제를 물어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사관학교의 일부 사관학교 사람들의 기수문화 네. 이런 거는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이제 획득을 하지 않습니까? 물자를 네. 획득하는데 그래서 방위사업청을 문민화하자는 의견을 네. 정책으로 이제 결정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게 하나도 진척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방위사업청을 문민화해서 민간 전문가들을 더 많이 방위사업청에 근무하게 해서 군 내부의 선후배 간에 결정하는 그 시스템 안에 민간인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게 그리고 들여다볼 수 있고 상호 견제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방위사업청의 본래 출범 취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방위사업청 문민화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그 인사 개정령에 대해서 사인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군하고 민간 전문가하고 5대5로 돼 있는데 이게 3년 이내에 7대3으로 문민화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좀 나아질이라고 보세요. 그렇다면 방사청이 말씀하신 대로 군의 여러 가지 무기 관련 사항들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데 지금 비리의 과정을 보니까 방사청도 연루가 돼 있고 군의 통제를 받은 수직적 구조가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대3으로 문민화가 되면 개선될 것이다. 그것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방위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요. 방추위. 네. 방추위. 이게 이제 위원장은 장관입니다. 네. 여기서 큰 거는 다 결정을 해요. 기종도 결정을 하고 도입에 대한 결정을 다 합니다. 네. 이게 한 번도 군에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견제 기능을 못했어요. 네. 완전 거수기 역할만 하고 이를테면 권력의 시녀 역할만 했죠. 네. 그래서 군에서 엉터리 결정을 하고 가지고 와도 부결시킨 적이 단 한 건도 없어요. 네. 그래서 방추위가 제대로 역할하게 방추위 자체도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에 있는 권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방추위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큰 건 잘못되는 거는 대부분 막을 수 고칠 있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원님. 거가 그냥 과행대로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쑥덕쑥덕 해서 네. 그냥 결정해줘 버리니까 군의
경제심과 견제 능력을 전혀 네. 못 갖게 된 거죠. 지금 방사청의 문민화, 방추위의 활성화 강조해 주셨는데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